종합보험 가입자라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미디어법 기습 상정 이후 야당이 실력 저지에 나서면서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고려대 입시 논란과 관련해서 대학교육협의회가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앞으로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에 의한 형사 피의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나래 기자입니다. 그동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보호받던 사고 가해자들이 대폭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4년 대학생이던 조모 씨는 도로를 건너다 이모 씨가 운전하던 차에 치여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안면 마비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이 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상 10개 중대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조 씨는 재판 절차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단순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영구 불구나 식물인간, 뇌기능 저하, 신체 일부의 마비나 절단, 실명 등 중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지난 1982년 시행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해당 조항은 그동안 가해자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결정이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한 소송을 낳아 범법자를 양산하고 수사기관의 업무 폭주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CBS 뉴스 심나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는 주택 분양에 우선권을 주고 분양가도 낮춰주고 임대주택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같은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택은 사람이 필요한 곳에 공급해야 한다며 도심 내 공간을 활용하고 도심 주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올해 납부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해 세금 부담이 다소 줄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전국 50만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42%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과 용인, 수지 등 버블7 지역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 강행 처리에 나서자 민주당이 상임위를 점거하고 실력 저지에 나서는 등 국회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국회에서 김중호 기자입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 이제 표결할 것은 표결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쟁점 법안의 일괄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야당이 퇴장을 하면 표결하십시오. 표결을 해서 이제부터라도 정상적으로 국회법 절차대로 국회를 운영해 갑시다. 한나라당이 강경 모드로 돌아서자 민주당은 실력 저지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인의의 전당으로서 자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 정권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단결하고 연대해서 투쟁을 할 것입니다. 쟁점 법안의 처리에 돌입한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이 격돌하면서 오늘 하루 국회 상임위는 파행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면서 수시간 동안 회의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출사총액 제한제와 금산분리 완화법이 계류된 정무위와 역시 국정원법이 계류된 정보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저지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점거에 들어간 문방위 역시 상임위 개회에 실패하면서 법안 처리 과정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김주구입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기습 상정에 반발해서 전국 언론 노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언론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미디어법 밀어붙이기를 규탄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파업에 들어간 MBC는 뉴스 진행 등 일부 프로그램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KBS와 SBS 노조도 미디어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점에 맞춰서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했습니다. 고려대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 대학교육협의회가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고려대는 입시 요강의 명확한 반영 비율조차 밝히지 않아서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고려대학교 2009학년 수시 2-2 일반전형 의혹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고려대는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교육에서는 고대에서 그렇게 소명한 것을 우리는 입학처장과 고대 총장을 불러서 사실 확인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교협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내신 등급이 낮은 일반고 학생이 합격하고 등급이 더 높은 특목고 학생이 불합격한 사례 등 고대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들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고대 측의 해명을 바탕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해명에 나선 고려대는 고교 등급제를 일체 시행한 적이 없다면서도 정작 논란이 됐던 실질 반영률 등은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서태열 입학처장은 비교과 과목 점수로 인해 당락이 갈라질 수 있다면서 정작 비교과 과목의 실질 반영률과 점수 반영 항목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교협 발표와 고려대의 설명이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고교 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조교입니다. 앞으로는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에서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편의점에서 소득세, 부가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납부 가능 금액도 지금의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카드 납부 대상 세목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135명이 타고 있던 터키항공 소속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인근에 추락했는데요. 이 사고로 지금까지 최소 9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중태에 빠져 앞으로 사망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사고 현장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인근 들판. 승객과 승무원 135명을 태운 터키항공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세 조각으로 부러졌습니다. 탑승객 대부분은 터키와 네덜란드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고 지금까지 최소 9명이 숨지고 50명이 큰 부상을 입어 앞으로 사망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 대의 구급차와 헬기가 출동해 시신을 수습하고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객들의 가족은 사고 소식을 들은 후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공사를 직접 찾고 있는데요. 정확한 피해자의 신원과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1200km 떨어진 차이텐 화산. 지난해 5월 처음 폭발해 주민 4,000명이 긴급 대피했던 차이텐 화산이 또다시 분출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난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Así con un volcán activo siempre hay un gran riesgo. Y en particular en un lugar en valles. Porque los valles son los lugares muy más peligrosos cerca de un volcán. 칠레 비상대책국은 차이텐 지역에 모두가 대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전하면서 주민들의 대피를 서둘렀는데요. 주민들의 대피 직후 화산에서는 많은 양의 가스를 분출하면서 폭발했습니다. 생후 8주 된 수마트라 새끼 호랑이 실베스터. 새끼를 먹어치우는 걸로 알려진 수마트라 호랑이 엄마의 품을 떠나서 수의사의 손에 길러지고 있습니다.
야생에 살고 있는 수마트라 호랑이는 400마리에 불과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아기 호랑이가 무사히 잘 자랄 수 있도록 수의사들은 엄마 호랑이 대신 우유를 먹이고 함께 놀아주면서 정성껏 돌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은 흐리고 비가 온 뒤 남해안은 오전에, 제주도 지방은 밤에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오전에 구름이 많겠으나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6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상 4.5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